여러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 무려 6억 원에서 1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따라 오르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 같은 집 없는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그다지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살 집을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살 집이긴 하지만 좀 나중에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기가 살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집값이라는 게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좀 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사람은 여력이 된다면 집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야 되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사겠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집을 많이 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바꿔서 정말로 지금 집값이 치솟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솟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완전히 반응은 다를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살 집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을 사고 싶을 거고요. 좀 나중에 사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차일피일 기다리다가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내 구매력으로는 더 이상, 내 소득으로는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어질 거고요. 그리고 단기간 안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 주택을 구매하는 시장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1억. 납득 가능하신가요?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거는 그냥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뛰는 소득 위에 나는 집값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보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다고 하는 거는 평범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제 내 집 마련 내지는 주거 안정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집값은 계속 치솟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의지를 시민들이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매기는 세금인 이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논리는 그전까지 이 돈을, 종부세를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이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담을 낮춰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 그분들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른 집값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오른 집값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 집값 11억 원이 너무 높은 가격이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당연한 가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뒤집어서 솔직히 세금 높게 매긴다고 이 집값이 떨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도
이것이 어떤 신호를 주는가 사람들에게 그 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집값에 관련된 작은 후퇴 신호 하나도 굉장히 큰 결과,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신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거봐, 니들이 집값을 잡기는 뭘 잡아,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좀 나중에 집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 정말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이미 집을 사기 어려웠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영영 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이 정말로 이런 세상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부세가 잡혀야 집값이 잡힙니다. 물론 종부세 하나만으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바로 서면 적어도 집값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하나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치는 때로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을 해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집 걱정 좀 안 하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낸 종부세 개혁안 온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혁안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민주당 종부세 개혁 절대 막아 상세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었습니다.